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바쁘시냐는 질문은 드릴 이유가 없고 네, 어떻게 건강을 좀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뭐 최대한 뭐 빼먹지 않고 먹고, 네. 예, 최대한 잘 수 있을 때 자고 네, 하려고 그러니까요. 노력은 하는데 예. 자도 이게 잤는지 안 잤는지 항상 긴장한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을 가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더 불안하고 더 공포감에 빠질까봐 꾸역꾸역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그 모습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느껴지고 저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빨리 이 사태가 종결돼야 예.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예. 해소되고 일상으로 정말 복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보셨죠? 봤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편집증과 과대망상이라고 사실 저희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전에 이거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편집증과 과대망상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근데 그 편집증과 과대망상이 그대로 표출됐고요. 그다음에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최후 변론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후 진술입니다. 네, 최후 진술인데 저런 식으로 최후 진술하면요. 제 경험상 재판장이 됐고요. 그만하세요. 라고 제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말의 반성도 없고 사실관계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법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보면 나머지는 사실은 대부분 다 중언부언 내가 왜 여기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고 이 담화의 목적은 내란 선동에 가깝다. 극우 아스팔트들이요. 이제 군부를 움직여서 내전을 사실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실패하니 이제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과 함께 내란을 이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낸 것으로 보이고요. 진단이 같네요. 조금 전에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똑같은 진단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왜 최후 진술처럼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29분짜리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가서 할 얘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보니까. 하나는 통치행위론이고요. 그렇죠. 예. 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치행위론이고요. 두 번째는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내란의 목적으로 갔던 게 아니라 경고하려고 했던 거고 부정선거를 단순히 이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부인하는. 근데 뒤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은 이미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들이나 이런 그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판사님한테 제지당했을 거예요. 이미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느냐. 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됐을 거고요. 법리상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는 할 수 없다라는 네. 얘기는 대법원과 헌재가 그리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거의 파시스트의 과거 법치 이론이거든요. 이미 최대한 줄여서 기본권 침해 부분이라든지 또는 내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령 선포 이런 건 전부 다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하는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통치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면 누구라도 한번 시도를 해봐서 성공하면 장기 집권하고 그러니까요. 안 되면 통치행위니까 다 처벌 안 받아 이러면 그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얘기죠. 그 얘기는. 이미 본인은 뭐 판례를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판례를 찾아보면 법리상 대부분의 정말 통치행위 중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는 DJ가 북측의 통일을 위해서 뭐 이런. 근데 그 부분도 아주 최소한만을 통치행위로 받고 대부분은 박지원 전 원장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정도로 통치행위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헛소리입니다. 자, 뭐 담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없습니다. 어제 언론도 수없이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가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재 가서 자기 변론을 하고 생중계를 요청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끌 것이다. 수많은 증인을 신청을 해서 네. 이런 전망이라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뭐 헌재의 판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양승태 대법관 재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법기술까지 부렸냐면은요. 예. 원래 이제 정기 인사에 따라서 재판관이 바뀌면 판사가 바뀌잖아요. 판사가 바뀌면 이전에 판사가 진행했던 재판에서 현출된 증인 그다음에 증거 서류를 자 인정하시죠? 그러면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양승태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인정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해서 처음부터 수만 페이지를 다시 읽게 만들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정적으로 늘어진 겁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생중계하면은 뭐 사실은 국민들한테 더 어제 같은 담화 효과를 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근데 절차 자체를 지연시킬 여지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연시켜도 180 이내잖아요. 180일이면 6달입니다. 6달을 직무대행 체제로 대한민국에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피멍이 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전제는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가결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가결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물론 저는 그 12월 7일 또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이후에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의 정파는 현재 기존 정당은 총구 앞이냐 총구 뒤냐로 갈렸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저는 더 이상 단일한 정당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이미 의원들이나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 방송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적어도 총구 뒤에 서지 않으셨어요. 태도를 네. 보면. 예. 그러면 총구 앞이냐 총구 뒤냐로 지금은 갈라지는 수밖에 갈라졌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으면 네. 총구 뒤에 선 자들이 빨리 그 뒤를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박제돼서 평생 고통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내일은 통과가 될 것이다. 네. 자, 그러면 모두 이제 그 표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당 얘기를 좀 잠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조국 대표가 어제 대법원에서 그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됐고 그 순간에 의원직은 상실을 했는데 네. 자, 이제 그 비례이다 보니까 비례 승계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급선무잖아요. 네. 오늘 중으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이게 나오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이전에 비례 승계는 뭐 여러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하루 만에 된 경우도 있고 최장 닷새 만에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닷새까지 걸린 적이 예, 있었어요? 주말을 끼면서 선관위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닷새까지 걸린 적이 있고 하루 만에 된 적도 있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은 파기환송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플랜 B를 가지고 있었고 네. 플랜 B에 따라서 요게 이제 절차가 법원에서 국회로 통지를 하고 이런 판결이 났으니까 판결이 났다. 그럼 국회에서 다시 선관위로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 행정 절차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법원과 국회와 선관위에 그 미리 얘기를 해 두었고요. 어제 보도를 보면 국회에서 선관위 통지까지는 끝났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가 그렇죠. 업무만 남은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선관위가 이 시기에 이걸 늦췄을 때 받게 되는 본인들의 부담을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예. 오늘 중으로 예. 승계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예. 이제 한석의 표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대법원의 이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에서는? 뭐 전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 신장식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법률가 신장식, 시민 신장식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첫 번째는 그 장학금을 부정한 청탁물로 본 것. 원래 검사들은 그걸 뇌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근데 부정한 청탁물로 본 것.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부정한 청탁물이 아니고 장학금은 부정한 청탁물이다. 네. 또 이 아들에게 주었던 50억
부정한 청탁물도 뇌물도 아니고 그 퇴직금 얘기하는 예, 거죠. 퇴직금. 예. 예. 곽 의원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곽상도 의원. 예, 아들. 곽상도 의원. 부정한 청탁물도 뇌물도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과 장학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유재수 씨 감찰을 민정수석으로서 종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직권남용, 즉 감찰 반원들의 권한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이건 일반 이 판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는 경찰에서 파견된 사람이지만 그 감찰 반원들이요, 그냥 행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정수석의 명에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원이 인정해줬거든요. 대통령실 감찰 반원들이 무한정 무제한으로 감찰을 지속해도 민정수석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들의 인권 침해는 어떻게 제어하실 건지 저는 그 부분에서 법률가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그 어제 판결 나온 다음에 조국 대표 이제 그 입장 발표한 거 봤고요. 네네. 그럼 공식 입장 말고 좀 혹시 좀 따로 메시지 남긴 게 있나요? 뭐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본인은 오랫동안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다. 그렇겠죠. 예. 예. 잘 다녀올 테니 잘 지켜달라. 당을 잘 지키고 있어달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예.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그 이제 그 사실 조국 혁신당 당 이름에도 사실은 중의적이지만 조국 대표 이름이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 조국 대표가 그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던 정당인데 조국 대표가 저렇게 되면 과연 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어떻게 믿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최초에 제가 이제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갈 때도 제가 사전에 만나서 2월 달인데요. 그 상황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가지. 우리는 어떤 당이냐,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당신께서 그 영어의 몸이 될 경우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돌아와서 또 정치를 할 것이고 나는 지금 시작하면 최소 10년 정치를 한다. 그리고 그 10년의 정치 기간 중에 내가 정치를 하지 못하는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를 예상했고요. 그에 따라서 플랜 B를 가지고 저희들이 당원 당규를 정비해서 김선민 권한대행으로 막 바로 당 대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당원 당규도 이미 정비를 해놨고 어제 김선민 권한대행이 취임을 했고 선임이 됐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당은 단단하게 굴러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당내에서 조국 대표 없이 어떻게 이 대선에 큰 줄기에 조국혁신당이 그 줄기에 맞서거나 또는 그 줄기와 함께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청사진, 제7공화국의 청사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청사진은 1월 달이나 2월경에 국민들 앞에 또 선보일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선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탄핵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이후의 세상, 검찰을 해체하는 것 선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그린 저희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실현하는데 가장 저희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앞서 그 명태균 황금폰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앞으로의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 이 계엄의 후폭풍이 국민의힘 분들은 아직 박근혜 탄핵 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의 강이 아니라 김재섭 의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탄핵의 바다가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불어오는 가장 큰 폭풍 중에 하나가 파도 중에 하나가 명태균 황금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에 그렇습니다. 미치는 영향도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주요 대선 후보들이 네. 다 거기서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후폭풍까지 가기 전에 지금 총구 뒤에 서 계시면 계엄군 옆에 서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국민들에게 좋은 예. 선택을 받기 어려우실 텐데 여기에 예. 황금폰까지 설상가상이죠. 내란 혐의에 대한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검찰은 이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김용현 씨가 수사기관 쇼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거래가 가능한 곳으로 검찰을 지목해서 스스로 출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께서 국방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바 그 사령관한테 유도 질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을 주된 주범으로 윤석열 씨를 종범으로만 부수적인 인물로 만들려고는 유도 질문했다는 게 이미 국회 증언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과오도 있지만 지금의 국면에서도 이 두 가지만으로도 검찰의 수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열심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와 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만든 공조본이 수사를 좀 주도하는 게 맞고요. 결국은 기소는 특검이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특검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특검으로 종합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특검으로 종합될 때를 대비해서 사람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물적 수사 열심히 하시되 검찰은 나중에 사법적인 문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검찰이 계속 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조본이 수사의 주도권을 좀 가지고 하고 특검으로 꼼꼼하게 수사해서 넘기시라. 한 30초 남았는데 어제 저희가 이문정 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문정 검사는 아니 검사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절한 것 같다고 평가를 하시던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검사들이 어제 조국 대표가 오늘 그 감옥에 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 이 순간에도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원래 그렇죠. 절차상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합니다. 언제 들어갈 거냐. 네. 근데 통보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